식의 시작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할 텐데, 그래서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은 1차 부등식, 그리고 1차 부등식의 연립부등식,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등식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뭐 했냐면 방정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지? 다른 건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건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1차 부등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고요. AX가 B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게 1차 부등식인 거야. 그죠?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면 1차 방정식인 거고 이렇게 생기면 1차 부등식인 거라고요. 그럼 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x가 뭐 a분의 b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었으면 이런 거였다고. ax는 b야. 이것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a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이 부등식의 해는 a가 0이 아닌 경우랑 a가 0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고 a가 0이 아니라면 이건 a분의 b라는 녀석이 되는 거지. 이게 이 방정식의 해고요. 만약에 a가 0이었으면 이때는 b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었으면 x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얘는 무조건 0인데 이게 0이 아니라는 이야기니까 넣을 수 있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게 1차 방정식의 풀이였거든. 그죠? 그런데 이걸 1차 부등식으로 가지고 와보면 등호였던 녀석이 부등호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이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a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누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지.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고 치면 x가 a분의 b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방정식은 그냥 a로 나누면 끝나는 건데 부등식에선 a로 나눌 때 그 a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하다 말하니? 방정식에선 a가 0이냐 0이 아니냐만 생각하면 됐지만 부등식에선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a의 부호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a가 0이 아니다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어서 a가 0보다 큰 경우랑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는 건 사실상 양수로 나눈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x가 a분의 b보다 커요. a가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a분의 b보다 작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정식이랑 가장 큰 차이는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a가 0인 경우 이때는 저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아주 사소하게 요 부등호에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얘도 b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텐데 그 0이 아닌 경우도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도 0이고 b도 0이잖아요.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얘는 무조건 0이고 0이라는 이야기니까 만족하지 않죠. 0이 0보다 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없다 이런 이야기고 a가 0인데 b가 양수면 0이 양수보다 더 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나 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a가 0인데 b가 음수면 0이 음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맞는 이야기여서 이때는 또 무수히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방정식보다 조금 더 귀찮아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를 게 별로 없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부등호의 방향이다. 방정식엔 방향이라는 게 없지만 부등식엔 방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a의 부호에 따라서 나누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죠? 그것만 차이 나는 거지. 1차 부등식은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연립부등식 이야기인데 연립방정식이랑 비슷하겠죠. 부등식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연립부등식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뭐야? 뭐 첫날인데 자고 있어? 자는 거 아니지? 너 나 본 지 이제 30분 됐어. 어? 1차 부등식으로만 이루어진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푸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고 각각의 부등식 풀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 겹치는 부분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수직선에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 두 번째 부등식의 해 보통 층을 좀 다르게 해서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1층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2층에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으시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예시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예제 풀면서 어떻게 써먹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있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꼴의 연립부등식 그랬는데 이건 뭐 완전 별거 아니야. 그냥 부등호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하나 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네 번째 내려와서 절대값. 이 녀석이 이제 1차 부등식에서 하도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절대값을 끼워 넣어서 여러분을 약간 괴롭히는 녀석인데 절대값은 방정식 풀 때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귀찮을지언정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경우로 좀 특별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녀석인데 어렵게 보자면 이런 거다. 예?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a는 0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이 부등식을 원래 제대로 풀려면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원래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경우라고 치면 절대값 x는 그냥 x예요. 오케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라는 건 그냥 x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해가 만들어지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아요라는 건 반대로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커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서.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은 0 이상일 땐 a보다 작아요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a보다는 커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우라는 거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x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했잖아. 절대값 x가 3이야. 그러면 실제로 x는 3이든가 마이너스 3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절대값 x가 3보다 작대. 그럼 얘 무슨 얘기라고요? 실제로 x가 3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계속 작아지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 그런 뜻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좀만 활용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x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대. 이렇게 생긴 것도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x-1이 어쨌다고 2보다 작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1씩 다 더해서. 이렇게 빠르게 절대값을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1보다 클 때 작을 때 막 나눠서 풀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요. 뭐 책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절대값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사실은 저 뒤에 이거 어디 나올 거냐면 잠깐만요. 직선의 정확히 안 나오네요. 직선의 방정식을 다 하고 나서 원래는 와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래프 그리려고요. 절대값 얘기 나온 김에 뒤에 거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x-1의 절대값 씌운 게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건 그냥 부등식 풀듯이 푸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3, 4, 2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x-1이라는 그래프랑 y는 2라고 하는 그래프랑 요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작더라. 이 y값이 요 y값보다 더 작더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더 밑에 쪽에 있게끔 하는 x의 범위 찾아보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텐데 얘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거 그래프를 절대값 함수가 포함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x가 1인 걸 기준으로 속에 들어있는 게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값 x-1이라는 건 어떤 경우엔 그냥 나오고 어떤 경우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이건 x가 1보다 클 때고 이건 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거야. 그럼 x가 1보다 클 때라는 건 그래프상에서 보면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오른쪽에선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란 뜻이거든요. y는 x-1. 얘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 원래는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왼쪽 건 사라지겠지.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1보다 작을 때니까 오른쪽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선만 딸랑 남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매번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리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빠르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쳐다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x좌표 1일 때가 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1,0이라는 점이 좀 중요한 점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꺾어지는 점이고요. 1,0이 꺾어지는 점이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 기울기는 1이고 1보다 작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1이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이렇게 직선이 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그림을 이런 방법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y는 2라는 직선 그으라고. 이렇게 그어서 얘가 더 밑에 있도록 하는 범위 찾으세요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다.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의 좌표는 3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식으로 찾으셔도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로 찾으셔도 되고요. 굳이 한 개짜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 다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으면 이때는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간편하게 딱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다 나누어서 푸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찾아야 될 부등식이거든요. 굉장히 귀찮죠. 식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런 건데 x가 아예 0보다 작아버리면 이것도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이것도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해가 만들어지겠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2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경우 그때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얘는 양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냥 x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음수인 상태로 나올 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5보다 작다는 거야. 써보니까 어때요? x랑 마이너스 x는 알아서 없어져서 1이 5보다 작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1이 5보다 작다는 건 참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오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x는 항상 참이더라. 그런 뜻이 돼요. 세 번째로 x가 아예 이젠 1보다 큰 경우 그때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요건 2x가 6보다 작아요니까 x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x가 1보다 큰 경우엔 3보다 작기만 하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범위에 해당하는 헤드를 찾아보면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고요. 두 번째는 0 이상이고 1 미만인 거고 세 번째 건 1 이상일 때는 3 미만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0을 지나서 1을 지나서 3까지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해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의 경우엔 요 녀석이 0이 되는 값, 요 녀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 분류해가지고 따로따로 해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귀찮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 이거 우리 혹시 수업할 때 이거 한 적 있나요? 그래프 그리는 거? 한 적 없나요? 절대값 포함된 거, 가우스 포함된 거? 없나 봐, 표정이.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x축에 y축에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생긴 거라서 이 절대값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 어떤 때냐면 x가 0일 때 하고 x가 1일 때 요 두 순간이 좀 중요한 순간이고요.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입장에선 꺾이는 점이거든요. 꺾인다는 건 직선인데 꺾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죠?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식에서 봐도 알 수 있지만 x가 0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x예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기울기가 빵이에요. 0x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기울기가 2x로 바뀌거든요. 2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직선 입장에서는 꺾어진다는 뜻이야, 승민아. 졸림 벗어. 꽁꽁 싸매지 말고. 그래서 이 꺾어지는 점이 어디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에 y값을 찾아보면 x에 0을 대입해보면 y는 1이고 x에 1을 대입해봐도 y는 1이거든. 그러니까 0,1이라는 점이랑 1,1이라는 점, 요 두 점이 꺾어지는 점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얘 입장에선 이 두 순간이 꺾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찍찍찍 그어진 직선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 사이에선 꺾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쭉 이으시면 되고요. 1보다 더 오른쪽에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거야. 기울기가 2라는 건 x축으로 1 갈 때 y축으로 2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기울기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누구냐면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린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렵게 생겼지만 y는 5라는 건 그냥 일자로 찍 생긴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y는 5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저거 가지고 해를 찾아보시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해는 이거였잖아. 그죠? 얘가 더 위에 있다고요. 얘가 더 밑에 있다고요. 어느 영역이냐면 여기죠. 여기.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요 사이에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아까 우리가 부등식에서 찾은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 보시면 역시나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아직은 우리 도형의 방정식 끝까지 다 안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건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당연히 얘가 아니라 이렇게도 원래는 풀 수 있는 거고요. 뒤에 예제 문제 가서 보시면 바로 옆에 페이지에 99쪽 보세요. 바로 옆에 99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문제 보시면 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712번 있죠. 제일 마지막 문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값 2개 포함되어 있고 8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붙어있는 새끼 문제들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5 미만일 때 5 이상일 때 부등식의 해를 각각 다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4번에 뭐래요? 걔네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에 5번 최종적으로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그죠? 이거 하란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식으로 찾으란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것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혹시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어차피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풀이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를 좀 기억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실제 예제 문제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뭔가 이 굉장히 날카로운 기운들이 느껴지거든.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뭔가 확 풀어져가지고 다시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니들이요. 에어컨을 켜자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그 100페이지부터요. 유형별 익히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각 유형별로 문제들 나와 있고 제가 대표 문제 하나씩 풀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유형은 이렇게 생긴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예요. 보시는 것처럼 1차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건 아예 예제도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연립 부등식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였다고?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였다고요. 첫 번째 있는 부등식부터 풀어보시면 3x 더하기 2가 2x-2였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이하다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 두 번째 있는 건 x 더하기 1이 3x-9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요거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2x 요거 우변 넘기면 뭐냐?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x만 남기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4보다 작다. 맞니?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이고 얘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인데 연립이라는 건 겹치는 거 찾으세요 라는 말이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x축에 여기를 마이너스 4, 여기를 4라고 보면 우리 보통 수직선에 나타낼 때 부등호에서 이렇게 등호 포함되어 있는 건 동그랗게 색을 칠하는 거고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거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 해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는 건 4보다 작아요니까 여기는 구멍을 뽕 뚫은 상태에서 작아요인데 층을 다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연립이라는 건 겹치는 걸 찾는 거니까 1층, 2층에 모두 다 겹쳐 있는 걸 찾는 거라고요. 어디냐면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연립 부등식의 해는 뭐다? x가 마이너스 4 이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찾아보시면 되겠다입니다. 맞게 풀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는 건 이렇게 연달아서 나와 있는 부등식인데 이거는 제가 안 풀고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그냥 두 개의 부등식을 합쳐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 푸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부등호 기준으로 부등식을 한번 풀면 되고 그 다음 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부등식을 한번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마음속으로 의심스러운 건 그거지. 아, 요거 두 개 했고 요거 두 개 했으면 요거 두 개는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거 만족하는 해를 찾은 거고 이거 만족하는 해를 찾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해가 이미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이거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답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것 때문에 뭔가 다른 제한이 생겼다면 내가 잘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만족하는 거,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자연스럽게 이거 만족하는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찾아보시면 해결될 거다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고요. 720번 같은 경우엔 이제 연립부등식 중에 해가 없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다 일일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얘기지. 수직선에 나타내서 1층, 2층으로 표현해가지고 겹치는 영역이 있어야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선 첫 번째 층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층이 이렇게 생겨버렸으면 중간에 겹치는 게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 나타내는데 1층이 이렇게 있고 뭐 색칠할까요? 2층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연립부등식 해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그죠? 이런 애들은 해가 있는 건데 1층이 이렇게 있고요. 2층이 이렇게 있는 녀석이면 얘는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겹치는 영역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헷갈리는 지점은 이런 것들인데 1층이 요거 포함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2층이 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겹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요 딱 하나의 값,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보면 왼쪽은 1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오른쪽은 1을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얘도 연립부등식에 해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 똑같이 1이라고 할까요? 왼쪽 거는 1 이하, 오른쪽 거는 1 이상 이래버리면 겹치는 거 하나 있는 거야. 그죠? 1이라는 숫자 하나는 겹치는 거잖아요. 연립부등식의 해지만 1이라는 실수 하나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런 건 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는 사실상 해를 찾으란 이야기인 거야. 수직선에 두 개 다 나타내서 겹치는 영역이 없는 게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풀어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 유형은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가 아니고 부등식의 해가 나왔어. 이걸 가지고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라는 건데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에 있는 부등식부터 풀어보시면 5x-a고 2x-2죠. 왼쪽으로 x를 넘기면 3x가 되고 a-2가 되고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얘는 뭐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3x니까 요거 x만 1위로 넘기면 되겠네. 그죠? 2x가 1 더하기 b 이하고 그래서 x가 2분의 1 더하기 b 이하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 얘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인데 그 둘을 연립했더니 최종적으로 얘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대충 누가 누구일지 눈치채지죠. 이건 3분의 a-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수직선을 그리는 거고 얘는 수직선상에서 2분의 1 더하기 b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는 건데 겹치는 걸 찾았더니 얘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얘가 2다. 얘가 얼마다? 얘가 4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런 거잖아. 얘는 어딘가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갈 녀석이고요. 얘는 어딘가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갈 건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면 아예 해가 없는 거니까 안 되고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야 그래야 연립부등식의 해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2에서 4 사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2고 얘가 4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아니면 눈치를 채보면 그런 거잖아. 부등식의 해에 등호가 있던 녀석은 끝까지 등호가 없던 녀석은 끝까지 없고요. 등호가 있던 녀석은 끝까지 있어야 되거든.
갑자기 부등식을 푸는 와중에 등호가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연립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얘가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 위에서 온 거라고. 얘가 밑에서 온 거라고요.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아마 이 부등식의 해였을 거고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였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A랑 B의 값을 유출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옆으로 와서 727번 같은 경우엔 이번엔 저 연립부등식이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는다는 건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겹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였잖아요. 밑에 건 아예 해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랑 겹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거든. 그럼 밑에 건 숫자가 있으니까 밑에 걸 먼저 해보면 3x 더하기 6이 5x고요. 그래서 x를 저리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이고요. x만 남기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예요.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여기를 3이라고 쳤을 때 3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살펴보면 2분의 3-2x가 a 이하고요. 이제 x만 남겨야 되니까 2 곱하고요. 참고로 2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고요. 3, 1위로 넘길 거야. 이항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누셔야겠죠. 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3인데 이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땐 역시나 등호가 있는 건 가져가는 거고 없는 건 버리는 거예요. 등호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에서부터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에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그지? 그럼 첫 번째 부등식, 밑에 있는 부등식이 이 녀석인데 위에 있는 부등식이랑 연립했을 때 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와야 되냐면 3보다 왼쪽 편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요 녀석이 여기에서 튀어나와야 3보다 왼쪽에서 튀어나와야 겹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게 만약에 이런 데서 튀어나와 버리면 겹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여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게 3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겹치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값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값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흰색은 3을 포함하지 않는데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3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죠?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겹치면 안 되고 이게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부등식은 요 녀석이고요. 마이너스 a가 2분의 3보다는 작네요. 자리가 없어서 옆에 쓸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의 범위가 될 텐데 구하라고 한 건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거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관건이고 좀 이따 저 뒤에 가면 이거 막 2개짜리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수직선에 겹치는 게 있도록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건 활용 문제라서 좀 안 하고 싶은데 소금물이야. 소금물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활용 문제는 식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 식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7번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인데 얘는 금방 되는 거다, 그죠? 보자마자 풀리는 거잖아요. 절대값 2x 빼기 4가 6보다 작대요. 그럼 이거 따서 봐야겠다. 절대값 씌운 게 6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아까 어떻게 풀자고 그랬냐면 굳이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귀찮게 나누지 말고 절대값 씌운 게 6보다 작다는 건 실제로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6보다 작든가 마이너스 6보다 크든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풀어보자고요. 그 다음 이제 남기려면 마이너스 4 없애야 되니까 세 군데에다 다 4씩 더한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다 2로 나눈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A와 B는 이런 식으로 찾아지게 될 텐데 요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절대값 2x-4가 6보다 크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될 것 같아? 반항하는 거냐? 뭐가 될 것 같아?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의 차이는 뭐예요? 부등호의 방향이잖아, 그죠? 부등호의 방향. 그래서 얘랑 부등호의 방향을 뒤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에 있는 건 괜찮은데 저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이렇게 생긴 얼토당토한 이상한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5보다 크다고?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또는 x가 5보다 커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요 녀석의 해는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요만큼이고요. 얘는 뭐라고? 그거랑 반대. 바깥쪽이라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5보다 크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대값을 씌운 게 6보다 커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6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면 그냥 죽을 때까지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해는 실제로 x가 a보다 커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a보다 작아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건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쓰셔야겠죠. 그죠? 얘처럼 a보다 작아요. 그러면 한 방에 해결하시면 되고 a보다 커요. 그러면 정말로 a보다 크든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고요. 밑에 보시면 737번이 이런 문제예요. 그죠? 절대값 2x-a가 4보다 커요. 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맨 밑에 있는 738번 요거 때문에 요 이야기를 한 건데 섞여 있죠. 얘하고 이렇게 부등호가 연달아 나와 있는 녀석이면 그냥 요거 가지고 하나 푸시면 되고 요거 가지고 하나 풀면 돼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령껏 풀어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야. 조금 쉬운 예제로 바꿔서 절대값 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절대값 씌운 게 뭐 1보다 커요 라는 말은 실제로 x가 1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이야기고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라는 말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거든.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해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1보다 커요. 그런 뜻이고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해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겹치는 걸 찾으면 여기하고 여긴데 이런 이야기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실제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도 돼요. 근데 그와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아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고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초록색, 파란색처럼 따로따로 푸셔도 되지만 이것도 워낙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자고. 이것만 쳐다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야. 이것만 쳐다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1보다 큰 거야. 합쳐져 있으면 뭐라고? 1과 2 사이에 있든가 아니면 아예 반대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라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라. 다음으로 넘어와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긴 한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젠 요 밖에 x가 또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었으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야 이러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x값에 따라서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막 변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부등식을 이렇게는 풀 수가 없어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죠? 여기 밖에 그냥 숫자가 있었으면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절대값이 있는 것도 있고 절대값이 없는 것도 있고 섞여 있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아까처럼 편하게 풀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귀찮지만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범위를 나누셔서 따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예 x가 1 이상인 경우라면 절대값 x-1이라는 건 그냥 x-1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란 이야기겠지. 그죠? 마저 풀어보면 x만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0 이하라서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x가 1 이상이라고 했더니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대. 무슨 소리야? 첫 번째 해는 뭐다? x가 1 이상이다 그 얘기라고.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했는데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1보다 큰 거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아예 x가 1보다 작은 경우라면 그때는 왼쪽 편에 있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x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x가 1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더니 2분의 1보다 크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2분의 1 이상이면서 1 미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합치시면 결론은 뭐다? x가 2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얘와 얘는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걸 찾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임의대로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찾은 두 부등식의 해는 이제 합쳐야죠. 2분의 1에서 1까지 그리고 1부터 그 뒤로 전부 다 라는 이야기니까 2분의 1부터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내가 원하는 해가 될 거고 이거 만족하는 해 중에 정수의 최소값 찾으세요 라는 말이니까 1 되겠죠. 2분의 1보다 큰 거 중엔 1이 제일 작은 녀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 없어. 원래대로 불편하게 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비슷한 걸 하나 풀었는데 나왔으니까 연습 삼아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 그리지 말고요. 그냥 원래대로 풀어봅시다. 절대값이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막 편하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불편하지만 이 절대값의 부호를 확정하고 나서 풀어야 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과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x가 1일 때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작은 거부터 하니까 첫 번째로 아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x가 1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바로 써보면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6보다 작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고요. 여기 더하기 2, 빼기 3 하니까 빼기 1이야. 그거 넘기면 7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더 크더라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영역에서의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 거냐면 아이고 반대죠. 마이너스 5분의 7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두 번째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얘가 양수인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는 양수인 거고 얘는 여전히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x 플러스 1이에요. 얘가 6보다 작아요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고 더하기 3x니까 그냥 x만 남을 거고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5예요. 그거 넘어갈 거니까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영역에선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살아남은 거다.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미만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 x가 1보다 크면 이제 절대값은 다 양수인 상태로 빠져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2x, 3x 합치면 5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고요. 넘어가면 6이에요. 아니 6 빼기 1이에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x가 1 이상인 경우에 1보다 작으면 좋대요. 없다는 이야기지. 1보다 큰 거 중에 1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서 나오는 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부등식을 각각 찾은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할 거다. 이거 다 합칠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저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다 찾아보세요니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꼴랑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연습을 한번 혹시 가능한 사람은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10번째 유형인데 이건 대표 문제가 조금 쉬운 거라서 대표 문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밑에 있는 걸 하나 더 골라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렇게 생긴 부등식에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데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이 a가 양수야. 그렇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에 들어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A라는 녀석이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되더라라는 거야. 왜냐하면 절대값 씌운 건 양수이니까. A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쳐봐요. 아이고.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할 건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지. 절대값 씌운 건 맨날 양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이걸 만족하는 X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요 따위로 생겨먹은 녀석에 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란 이야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건데,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해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는 A가 0보다 커야 하는데 A가 0인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A가 0이면 안 돼요. 절대값 씌운 게 0보다 작다 하니까 안 된다고. 그지? 그런데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려면 A가 양수인 거 당연히 되고요. 심지어 A가 0인 경우도 돼요. 절대값 X가 0 이하다? 괜찮잖아요. 0이라는 해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A의 조건은 조금 달라지는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막 외우려고 하시면 당연히 까먹어요. 외울 것이 아니라 금방 이해해 보시면 된다고요. 절대값을 씌운 녀석 자체는 얘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얘가 0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최소한 0 이상인 녀석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0이면 안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어때? 절대값 X라는 게 0 이상인데 이거 0인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도 괜찮다고요.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건 어때? 이거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럼 A의 범위는요? 특별히 A의 범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A가 양수든 A가 음수든 심지어 A가 0이든 절대값 X가 A보다 큰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가 존재한다 가지고는 특별히 A의 범위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해가 아이고 뭐라고 써야 되냐? 해가 X가 실수 전체. 이 부등식의 해가 실수 전체야.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라고 말을 하려면 그때는 A의 범위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음수여야 된다고? 왜?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작다는 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이잖아. 그거보다 얘가 더 작아야 돼. 그래야 실수 전체를 해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실수 전체를 해로 가지려면 그때는 A가 0보다 작아도 되지만 같은 경우도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절대값 X가 0 이상이다 라는 것도 말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책에도 보시면 써 있죠. 유형 10번 맨 위에 보시면 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요 순서 이대로인가? 요 순서대로 아마 써 있는 것 같은데 딱딱하게 외우려고 하시면 분명히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였다고. 절대값 X라는 녀석은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려면 최소한 A라는 것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의 경우엔 특별하게 A가 0이어도 괜찮더라.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0이면 안 된다고요.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둘의 차이는 그거고 이거는 해는 무조건 존재하는데 해가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수 전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려면 아예 이게 그냥 음수면 된다고요.
a 자체가 음수면 절대값은 음수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근데 그 중에 등호가 있다면 a가 0인 경우도 괜찮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절대값 x-2가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오른쪽에 오는 요 k 플러스 2라는 녀석이 0보다 크면 되는데 딱 0인 경우도 괜찮더라. 왜냐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절대값이 해를 갖도록 하는 조건 뭐 이런 경우들이고요. 유형 11번까지 하고 나서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 있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예요.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정수가 5개 있다고 그랬거든. 보니까 위에 있는 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부등식은 빨리 풀어보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라는 소리니까 x가 4 이하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여기를 4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두 번째 오는 녀석도 풀어보면 5x-a 3x 더하기 6이니까 3x 좌변으로 넘기자고요. a 더하기 6 이렇게 생겨서 x가 2분의 a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는 2분의 a 더하기 3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2분의 a 더하기 3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겹치는 영역에 정수가 5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 소리거든. 그럼 봐봐요. a 값에 따라서 이 녀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개수가 많아질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수가 적어지다가 어느 순간 개수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5개가 된다는 건 5개를 실제로 세야 되는데 첫 번째로 포함이 되는 녀석이 첫 번째로 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4예요. 그죠? 5개 중에 얘가 첫 번째 정수라고요. 4가. 그 다음 정수는 3이고요. 그 다음 정수는 2야. 그 다음은 1이고 그 다음은 0이에요. 이렇게 5개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고요. 4를 포함 안 하고 다른 거 이상한 거 5개는 안 된다고. 하려면 얘는 무조건 출발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겹치는 영역에 존재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 0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얘는 어디서 나가야 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야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정수해가 살아남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다시 써보면 이런 거라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이 녀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갈 때 5개가 살아남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얘와는 얘 사이에 들어있는데 2분의 a 더하기 3이 0인 경우는 될까 안 될까? 0은 참고로 내가 살려야 되는 정수해예요. 얘는 내가 살려야 되는 녀석이고 얘는 내가 버릴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인 경우 괜찮고 0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되냐 안 되냐는 뭘로 판단하는 거였냐면 이거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이거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0을 포함을 못 하거든. 그래서 0은 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에 가면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건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부등식만 풀어보시면 3을 다 뺄 거고요. 2를 다 곱할 거고요.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8 이상, 마이너스 6 미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마지막에 유형 12번은 얘도 활용이긴 한데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거라서 이건 하나 하고 가려고요. 야, 이거 현주지한테만 한 3번 설명한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사탕 나눠주는데
한 학생한테 4개씩 주면 12개가 남고 7개씩 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 사탕의 개수가 몇 개냐예요. 졸림 막 자고 그래도 되는 거냐? 그지? 사탕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사탕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그 x를 찾으세요라는 말이고요. 필요한 건 학생 수도 또 필요하네, 그죠? 그럼 뭐 학생 수? 이걸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저렇게 하는 게 좀 편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보면 학생들한테 사탕을 줄 건데 한 학생한테 4개씩 주면 12개가 남는데 그럼 전체 사탕의 개수라는 건 한 학생한테 4개씩 나누어 주면 12개가 남는데 그죠? 이 얘기하는 거지. 근데 한 학생한테 7개씩 주면 마지막 한 명만 7개를 채 못 받는데요. 전체 사탕에서 마지막 학생 한 명 빼고 나머지들한테 다 7개씩 나눠주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남는 애는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전체 사탕 개수에서 한 명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7개씩 받아갔다고. 그럼 몇 개 남는다고? 2개 이상 6개 미만. 제일 마지막에만 2개 이상 6개 미만 받는다며. 이게 제일 마지막 애가 받는 사탕의 개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y라는 건 없는 문자 내가 만들어 넣은 거니까 요거 가지고 바꿔치기 하시면 되죠. x-12가 4y니까 y는 4분의 x 빼기 3이다. 요 녀석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이제 이건 x에 관한 부등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푸시고 이렇게 하나 푸셔서 x에 관한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고 어차피 x는 자연수겠죠. 사탕의 개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등식의 해 중에 자연수 되는 녀석을 골라보시면 알아서 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식을 찾는 것이 약간 어려운 얘기였고 뒤에 보시면 뭐 길다란 의자에 앉는 거, 자동차에 태우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마지막 의자 몇 개가 남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비슷하게 푸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빼고 나머지는 꽉 차 있고 제일 마지막 줄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 찾는 거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해서 여기까지가 1차 부등식 이야기였고요. 초반에도 시작하기 전에도 말했지만 1차 부등식은 아주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하도 할 얘기가 없다 보니 절대값 이런 것들 끼워 넣어놨다고요. 근데 2차 부등식부터는 할 얘기가 많아요. 특히나 다음 단원에 나오는 2차 부등식은 앞에 있던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특히나 2차 부등식 제일 끝에 가시면 근의 분리라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여러분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서 다음 단원은 조금 어려운 거고 이번 단원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긴 했지만 안 어려우니까 알아서 풀어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한 거고요.